안녕하세요. 찐무쌤입니다. 네, 장마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만에 비가 오지 않는 아침이라서 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흔에 있는 니체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철학자의 책을 뭐 이렇게 보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책 나눔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 책을 추천해서 네, 숙제하듯이 읽게 되었는데 참 많은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흔앓이를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흔이 되니까 이제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라는 게 참 되게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막 제가 젊게 느껴지진 않는데 또 이렇게 뭐 보면은 늙은 나이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중반쯤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지난날에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복잡하게 있어서 좀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체는 이제 마흔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해서 살아왔다기보다도 어, 어떤 외부에서 말하는 타인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길을 가야 돼라는 그런 것들로 살아온 내 삶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내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이것을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내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어, 정말 그 방향성을 따라서 내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적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흔이라는 그런 나이를 지나면서 물론 현재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과거에 대한 그런 후회들, 후회의 후회를 얻는 그런 것들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현재도 딱히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마음을 무겁게 해서 현실 속에서도 충실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거는 이제 유행가도 있고 하니까 알지만 그것이 이제 아모르가 사랑이고 그리고 파티가 운명이다 해서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아모르 파티인데 음, 나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충실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라는 것은 괴로울 수도 있는 현재를 어, 내가 끌어안는 것 그것이 처음에 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뭐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은 약간 그냥 음, 그럴 만한 사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금에 어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나의 것으로 끌어안는 것이 어떤 것을 해나가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마흔이라는 나이에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니체라는 분을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이제 외우면서 네, 학창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네, 선입견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무의미하고 아니면 두려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라는 존재인데 오히려 이 존재 때문에 더 결과적으로 인간이 더 나약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세계는 중요치 않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그것을 또 이제 어떻게 초인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그냥
신은 죽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떤 허무주의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힘의 의지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모르파티, 이 운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모든 가치의 전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진리인가, 그것이 맞는가, 그렇게 우리는 꼭 그것을 맞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해 가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그런 초인이란 단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낙타는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원해서 진 짐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지워준 그 짐이 그냥 무겁지만 이것을 그냥 나는 뭐뭐 해야 해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뭐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라는 그런 마음도 읽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자가 사자의 정신이 나오는데 고독한 사막에서 이제 혼자 거하는 사자가 내가 이거를 꼭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나는 정말 이걸 하길 원해라는 어떤 자유의지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자유의지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이는 뭐 블록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모래놀이를 하거나 그냥 그것에 집중해서 즐겁게 몰입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발견한 그 가치를 몰입하는 그런 정신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명사형의 삶을 살지 말고 어떤 소유하는 삶, 뭔가를 달성했어 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동사형의 삶, 내가 직접 경험하고 와 여기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지혜를 발견했어 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시도와 물음은 내 인생의 항해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 질문하고 잘못 시도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다 보면은 나는 결국은 내 방향성을 찾아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질문의 답은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흔이라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끔 해야 한다라고 니체는 말을 하는데 꼭 마흔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왜냐면 우리는 낙타처럼 일단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뭐 부모가 말하는 삶, 학교에서 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언젠가는 꼭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이었나를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점이 꼭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잠시 멈추고 그리고 이제 혼자 솔리튜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서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나한테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내면에서 말하는 그 삶을 찾아서 자기만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생을 여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망각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이제 같은 힘든 일을 겪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주체적으로 잊어버릴 것인지 그냥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끌어안고 있을 것인지를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영력이라는 건 회복력을 의미하는데 조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같은 경험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트라우마로 잡혀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거기에 내가 힘들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이런 지혜를 내가 깨달았어 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피로 써라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진심을 다해서 써라 이렇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 그래서 읽기에 좋은 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쓰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글을 쓰라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포리즘이라는 게 잠언이나 어떤 격언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생각났을 때 아니면 책을 읽었을 때나
어떤 문장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음미라고 하죠. 음미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최근에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깊어지자라는 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니체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길을 길게 쓸 수가 없어서 아포리즘의 형태로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를 남기는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은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글이 아니라 묵상하게 되는 글이 자기는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다가와서 제가 깨달은 것을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망각해야지 하지 않지만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글로 남기는 것을 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와닿았던 게 내면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림자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내세울 만한 빛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감추어 두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그리고 또 저도 사실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면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 긍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꼭 그냥 고통이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떤 지혜와 어떤 깨달음을 제 스스로 찾아놔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다, 저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고통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더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긍정되진 않는데 고통에 대한 처방이 고독이다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뭐 고통스러운 건 아니지만 고독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불꽃으로 너 자신을 태워버리라 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뭐 큰 불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되게 부럽잖아요. 내 불꽃은 정말 요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만한 불꽃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몰입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그냥 부럽다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라는 그런 여주인공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한 번은 정말 나만의 불꽃을 태워보고 싶어라는 단어로 이번에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다른 사람이 내는 그런 큰 불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 집중해서 정말 나는 나의 것에 정말 이렇게 만약에 불을 하려고 해도 돋보기로 엄청 집중하고 햇빛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삶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집중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 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또 와닿았던 거는 행복한 시대는 없었지만 언제든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정말 계속 이렇게 거부하면서 그리고 뭐 자기 비하하면서 자기 비판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나를 그냥 내가 실수했어도 나를 그냥 끌어안아서 내 운명을 사랑할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려면 지금 당장 고통으로 가득 찬 현재의 삶을 긍정하라라고 이렇게 책을 매짐을 하는데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문장을 한번 잘 음미하면서 더 많이 깊이 새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정말 많은 후회와 그리고
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현재에 든든히 서서 과거에 있던 것들, 내가 부족했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정말 내가 보내줄 것은 보내줘야겠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거기서 내가 정말 취할 것은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은 꼭 취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미래의 방향성도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를 꼭 생각하면서 내 방향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이 시도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는 불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나의 불꽃을 내가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퓨처 셀프를 읽고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정말 많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20년 후에 나라면 나한테, 지금의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40알이를 하고 있는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가 제일 처음에 다가왔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마흔에 있는 니체를 읽으면서 정말 지금의 삶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또 후회되기도 하잖아요.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아, 내가 너무 모르고 시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지금의 내가 지금 이 선택한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시도를 많이 해가면서, 어,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지금의 나의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유익이 되는데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하시는 것들이 남들이 하시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저도 더 많이 발전하면서 네, 같이 이런 좋은 깨달음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묵쌤이었습니다.